이게 뒤로 더. 자. 무한이 오죠, 무한? 한없이. 무한이 뭡니까? 모르지 않는데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졸라 많아요. 그런 거 일단 다 회집해 놓을 거거든요. 무한대가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가 뭐냐? 민석이 무한대가 뭐라고 생각하냐? 끝없이 커지는 일단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형용사처럼 그 빨간색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즐겁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우거든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예로부터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고 이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적인 그런 감으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이거 이 개념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꿔줄 거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거의 뭐 전국에는 아무도 못 푸는데 집합 X가 있어요. 집합 X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한이라면은 유한 집합이라면은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F가 1대1 대응함수라면 1대1 대응함수라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수가 꼭 한 번씩 Y에 다 대응한 거죠. 빠짐없이. 그러니까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요? 똑같죠? 동일합니까? 그럼 Y도 뭐 해야 돼? 유한집합이어야 되죠? 이게 유한집합에서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무한대는 뭐냐면은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인피니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F는 1대1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함수야. 그래서 이 집합을 X라고 합시다.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무한대로 한다. 두 번째로는 집합 A는 X의 어떤 부분 집합이야. 근데 진 부분 집합이야. 즉 A는 전체는 아니야. 전체가 아닌 진 부분 집합이 존재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F가 나한테서 나의 부분 집합으로 1대1 대응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부분 집합으로 나의 부분은 나보다 적어야 되거든요. 진 부분 집합이니까. 그죠? 그런데 나의 부분 집합에서 나한테로도 1대1 대응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무한대로 합니다. 를 이제 4점짜리 문제는 논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배우고 있는 거를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칸토어의 인피니티의 정의야기. 미쳤죠? 고등학교 때 뭘 가르치고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수 전체 집합은 무한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동의합니까? 그 중에 짝수의 집합을 찾아보면 짝수의 집합은 이제 2, 4, 6, 8 이렇게 되어 있죠.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부분 집합이죠. 동의합니까? 그런데 fx를 2x로 잡으면 1차 함수니까 미분하면은 미분계수가 양수인 증가함수에서 연속인 증가함수 1대1 대응함수죠. 그러면 여기 x에다 자연수를 대입하면은 그의 부분 집합인 짝수의 집합이 1대1 대응을 하죠. 따라서 자연수는 무한 집합이고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를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무한대고 특히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레프 제로라고 합니다. 알레프는 이렇게 x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고 얘를 알레프라고 그래요. 알레프. 고등학교 때는 알레프 제로까지만 씁니다. 그 넘어가는 무한대는 함수 계열하고 집합의 이렇게 형태가 좀 복잡해서 다른 건 쓰지 않습니다. 실수가 알레프 1이거든요. 실수는 얘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있어요? 유한계 있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알레프예요. 저쪽으로는 접근할 일이 거의 없죠. 서울대 구술 볼 때는 무한대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y는 fx는 2분의 x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분의 x 2분의 x를 생각하면 1대1 대응함수죠. 동의해? 여기다 2 넣으면 뭐 돼요? 1 되죠. 4 넣으면 2 되죠. 6 넣으면 3 되죠. 그러니까 요 짝수의 집합에서 자연수의 집합으로 이렇게 짝수의 집합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보내는 1대1 대응함수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들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무한대를 고등학교 내신 수능 문제에서는 이 알레프 시리즈들이 원래 이렇게 쭉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알레프 3 정도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기호로 무한대라고 쓸 거예요. 이게 마치 그냥 이제 뭐 백인 이렇게 쓰는 거죠.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는데 다 합쳐서 그냥 백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통틀어진 의미의 무한대입니다. 이 안에 세분화된 무한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명칭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추가적인 부분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이제 무한대는 이제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곳이고 여기가 y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곳이죠. 이렇게 방향은 부호를 의미하고 오른쪽 커지는 증가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작아지는 감소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는 y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지울게요. 이거 좀 지워도 돼? 네. 이 조건 3번이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된다. 하나 더. 하나가 되면 뒤에 게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자웅동체 같은 거라 가지고 하나가 되면 두 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마치 이런 성질이에요. F랑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어요. 그 F의 역함수가 누구죠? G죠. G의 역함수는 누구예요? F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면 자동으로 둘 다 되는 거라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계산할 때는 하나만 체크해야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토마토 같은 거예요. 거꾸로 해도 기러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 다음 보겠습니다. 수열의 연산에 관한 기본 성질은 이제 이게 무한대가 아닌 실수값을 우리는 유한값이라고 할 겁니다. 유한값. 무한대가 아닌 실수값을 유한값이라고 합니다. 복소수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 미적분 진도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근데 논술할 건데 논술할 때는 복소수의 유한과 무한도 다 하긴 할 건데 할 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값이 하나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정값이라고 합니다. 확정값, 확정치라고 써요. 확정값은 값이 한 개인 것. 동시에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확정값이라고 합니다. 불확정값. 값이 두 개 이상인 거. 한 번에 값을 뭐 두 개 가진 애도 있고 세 개 가진 애, 값을 무한개 가진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불확정값이라고 합니다. 불확정값 배운 거 있나? 이거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거냐 꺼져 있는 거냐? 동시에 벌어진 거냐? 한없이 켜지면서 꺼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저거를 이제 벗어나 있어서 오차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서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오비탈 그런 거 배울 때 전자가 양성자, 중성자 핵 주위를 돌죠. 핵의 위치가 전자의 위치가 어때요? 모든 위치에 다 있죠. 그거 배웠죠. 그게 불확정값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양성자나 이제 중성자나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 주위를 이 새끼가 이 전자가 돌죠. 자기 궤도 따라. 그런 거 배우냐? 지금 배웠지? 궤도는 있는데 이 궤도상의 전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모든 위치에 다 있다고 배우죠. 그런 게 이제 불확정값이에요. 그냥 세상에는 많은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왜 생각해? 둘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불확정값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로 결정된 것들을 주로 함수화해서 썼죠. 함수는 이 값을 두 개 이상 가지면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x축, y축 해놓고 여기 하나의 x가 얘도 대응하고 얘도 대응한 함수가 아니라고 배웠죠. 이런 게 불확정값이야. 동시에 두 개를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함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지금 많이 피해왔거든요. 안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이 있고 무한이 아닌 것이 있고 확정값이 있고 확정이 아닌 것이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수렴과 갈산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개념은 이제 수투 때 했던 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n이라는 자연수를 한없이 어딘가로 접근시키는 건데 실수는 양방향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는 이제 그 완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그때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완비라는 거는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거 이렇게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거. 완비보다 좀 약한 개념이 조밀인데 조밀은 눈으로 볼 때는 차 있는 것 같은데 찔르면 틈이 있어서 들어가요. 조밀은 이렇게 살짝 이제 이거보다 더 꽉 차 있긴 한데 바닷속에 모래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같은 개념이에요. 사막에 있는 모래에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 푹 들어가죠? 그러면서 안 가봤어요? 사막? 그다음 이제 수열은 이렇게 자연수들만 대입하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고 완전 불연속이에요. 조밀성도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극한을 취하긴 취하는데 이 극한하고는 좀 달라요. 수열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고 근데 얘는 자연수를 쓰거든요. 수열의 극한이니까 지금 수열의 극한이니까 자연수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x를 a로 보낸 극한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여기서 리미트 n을 보내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 극한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의 극한은 유한을 사용하지 않아요. 유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한대로만 생각해요. 근데 무한대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수는 간격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간격이 보여요. 근데 한없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 지금 몇 살이냐? 17살이냐? 19살이야 되네? 새로 19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19살인 사람하고 29살인 사람하고 나이 차가 꽤 나죠? 꽤 나죠? 이렇게 나면?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1억 3,425만 6,70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4억 4,256만 7,819세인 사람하고 13억 4,256만 7,829세인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어때요?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거랑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건 어때요? 둘이 형 동생 꼭 해야 됩니까? 너 13억 년 전에 태어났냐? 나랑 친구할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좀 그래? 너 몇 월생이냐? 7월생. 너 몇 월생이냐? 11월생? 그러니까 한참 전으로 19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2002년이 2002년생이지. 어떤 애가 2002년 1월 1일에 태어났어. 얘는 생명체야. 어떤 애는 2002년 12월 이렇게 12월 예를 들어서 1일에 태어났거든. 얘는 너는 이 관계를 보죠. 얘 다 커서 걸어다녀요. 얘는 이제 대충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이 새끼는 아직 핏덩어리죠.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간격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쯤 되면은 간격이 없어지죠.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가 안 가봐서 그런데 13억 살까지 안 가봐서 그런데 여기서는 1이라는 것의 간격이 이렇게 생겼는데 에? 뒤에 가면 이제 뭐 1이라는 간격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 그거 배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있어서 시간에 대해서 고등학교 물리 때 배우나? 시간을 뭐라고 배워요? 시간이랑 질량이랑 이렇게 크기를 갖는 물리량인데 얘는 이제 그 단일 객체에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고 얘는 혼자 있으면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단일 객체에서는 시간을 그런 거 배우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상대적 개념으로만 측정할 수 있고 속도가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이거든요. 동시라는 건 없고 상대적 시간 간격만 존재하는데 여튼 그게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면은 별 차이가 없는 45억 년 전에 지구에서 이렇게 있었던 무언가들은 지금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이 무한대가 이제 원래 실수에서 취하던 극한이 이렇게 취하던 극한이 있었거든요. 얘는 연속된 실수를 타고 이렇게 가는 애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실수가 있고 그거 바로 넘어가면 무한대가 되는데 얘는 이 상황에 대한 좌극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수는 조밀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는데 유 안에서 보이는 이 간격이 무한대에 가면은 적어도 조밀 정도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북극성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어떻게 봤어? 눈으로 이렇게 봤죠? 졸라 멀리 있어서 이렇게 보이고 요 정도만해 보이잖아. 실제로 요만해. 그래서 거리 개념하고 시간 개념을 쓰면은 이게 작아지는데 가까이 가면 졸라 크죠? 눈으로 볼 수도 없죠? 지금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근처 가면 다 타죽거든. 그런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한없이 여기서 바라봤을 때 한없이 무한대 쪽에는 이들이 이렇게 약간 적어도 조밀하게 있다고 여기고 극한을 접근합니다. 근데 내가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그래서 이 극한은 실상으로는 요 극한이랑 똑같은 현상을 가져요. 똑같은 현상을. 그래서 실수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랑 똑같은 현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열 시간에 여기에 이제 굳이 자연수만 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실수랑 동일한 현상들이 무한대에서는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거든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도 이제 살짝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시켜줬고
문제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줄게요. 이거 그냥 유사하게 계산상으로는 다르지 않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명백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실수의 극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용어를 썼고요. 그죠? 여기서는 좌우극한이 같으면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이제 극한의 존재성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만 씁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얘가 이제 실수값을 가지면은 우리가 수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수렴. 미적분 처음 합니까? 수렴이 뭡니까? 내가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좀 있으면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 근데 수렴이 뭐예요? 물어보거든. 차이는 아니죠? 수렴이 뭐예요? 발산해가지고 어? 한없이 가까워지죠. 저렇게 학교 가면 가르쳐줍니다. 발산하지 않는 것을 수렴한다. 그럼 발산이 뭐예요?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는 이렇게 극한을 취했는데 알파가 유한값이면서 확정값을 가지면 수렴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유한값을 가져야 돼. 하나의 유한값. 그러니까 유한 확정값이 약간 유한이면서 그리고 확정인 거거든요. 유한이면서 확정인 거. 그러니까 수렴이 아니면 발산인 게 맞습니다. 수렴이 아니라는 것은 유한 앤드 확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모르간을 써서 좀 이해하면은 유한 앤드 확정이 아닌 것은 유한이 아니거나 또는 컵으로 바뀌죠. 이렇게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 거죠. 확정이 아닌 거. 이렇게 확정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한이 아니거나 이게 권하니까 5어 개념이죠. 합집합 개념이죠. 네? 유한이 아닌 것을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이거나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확정값을 갖지 않으면 밑에 이거 바르면 확정값이 같지 않으면 확정값을 갖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그 조사가 생략돼서 그런데 유한이고 확정인 값입니다. 유한 확정값. 그래서 그 and라는 개념이 5어로 돼야 돼요. 그래서 무한이거나 불확정값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 그래서 발산의 종류가 많아요. 발산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예를 들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같은 애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3n 플러스 2 같은 거, 그죠? 얘네들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죠? 두 번째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죠.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데 내가 조금 개념을 처음이라 좀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뭐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최고차기 수가 음수인 다항식들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그려보면은 무한이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불확정값이 있거든요. 불확정값. 이들이 이제 합집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엔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한 확정값이 이게 불확정이 아닌 무한이죠. 그러니까 무한 확정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렇게. 얘는 무한으로 하나만 있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이 아닌 불확정값, 유한 불확정값.
그래서 이제 유한 불확정값이 있고 무한인 불확정값이 있는 거고, 무한 확정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유한 불확정값이 있어요. 유한 불확정값. 값을 이제 여러 개 갖는 애들. 유한 불확정값이 발생하는 이유는, 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한대가 홀수랑 짝수의 속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무한대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무한대는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일 때도 있고 짝수일 때도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유한 불확정값, 불확정값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왜 불확정성이 생기냐면은 무한대가 기본적으로 홀짝이 다 되기 때문에, 홀짝이 모두 가능해서 그래요. 모두 가능.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장 기본적인 얘가 얘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짝수일 때 플러스 1인데 얘가 둘 다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그러니까 얘는 1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n이 짝수일 때 한 번 계산하고 n이 홀수일 때 한 번 계산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 개의 불확정 값을 갖게 하려면은 무한대가 홀짝도 가능하죠.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되고 3일 때도 돼요. 무한대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거든요. 5로 나눈 나머지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돼요. 그러니까 A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렇게 N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1이라고 할게요. N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2라고 할게요. N을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3이라고 할게요. N을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 2, 3, 4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을 주면은 얘는 값이 뭐가 돼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동의합니까? 그래서 수능에는 여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요거 두 개짜리. 무한대는 모든 나머지를 다 갖습니다. 네? 어떠한 피제수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니까 불확정 값을 4개 갖는 거예요. 유한 불확정값. 여기 지워도 되죠? 불확정 값이 발생하는 속성은 기본적으로는 무한대가 이렇게 적분상수처럼 모든 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수열 부분에서는 대부분 나머지를 다 갖는다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불확정 값의 개수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여러 개를 다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용히 해봐.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여기가 0이죠. 파이가 얼마예요? 파이가 3.14죠. 얘가 3.14거든요. 이거 1사지. 3.14, 1597 뭐 그런 거 이제 없애버릴 겁니다.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얘를 1.57이에요. 1.57. 돼요? 얘를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나오거든요. 4분의 파이가 0.78이에요. 그래서 계력적으로 1이 여기에 있습니다. 1.57과 0.78 중에 1에 살짝 가깝게 여기에 1이 있고요. 그래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좀 작게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3이 있어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사인 n은 자, 여기서는 나머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부근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다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가 일정하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갖는 모든 걸 다 갖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갖는 불합정 값은 유한이긴 유한이거든요. 유한인데 사인 자연수로 취할 수 있는 무한개의 사인 자연수인 무한개의 불합정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함수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 무리수까지 이렇게 다 갖게 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배수를 뭐 루트 2나 루트 3이나 파이나 뭐 2의 거듭적 같은 거 곱하면 원하는 무리수도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무한계고 절대값은 유한인 그런 불확정값도 있고, 내가 불확정값의 개수를 뭐 7개나 8개로 늘리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뭐 7로 나누면은 7개 나오는 거고 8로 나누면 8개 나오는 거고, 근데 주로 문제화되는 거는 2로 나누는 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빡신 문제가 3으로 나누는 거 나와요. 즉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k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 이게 무한대가 약간 적분상수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 후반부에 있는 모든 수를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확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약간 철학적으로 정리해놔서 이렇게 됩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지, 무한대가 뭔지. 그럼 무한대가 없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래? 다 된다고 하자라고 해서. 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막 천사가 돼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고 막 우주도 다닐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빡시게 공부해서 이거 무한대 개념 바로 잡으세요. 뭔가 잘 몰라갖고 다 된다고 이렇게 약간 그 신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준 거죠. 모든 게 다 된다고, 다 할 수 있도록.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무한 불확정가. 여기 좀 지울게요. 무한 불확정가.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얘야.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 있으면은 홀짝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는 수에서 걔가 다 되는 거예요. 홀도 되고 짝도 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 무한되면서 값을 2개 이상 갖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네 번째, 무한이면서 여기에 아무런 조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엔드 개념인 거야. 무한 불확정값. 얘가 이제 무한 불확정값이죠. 네? 얘가 이제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마이너스 2의 뭐 거듭제곱 이런 것들. 그냥 2의 거듭제곱은 2, 4, 8, 16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졸라 커지죠. 그러면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어? 2의 10승만 해도 1024고 그 다음 2048, 4090 커지잖아. 그죠? 커지는데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를 받아서 얘가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동시에. 루시퍼가 원래 천사였죠. 근데 걔가 악마가 되잖아요. 그런 걸 처음 만든 사람들이 다 저기에서 신부님들이어가지고, 잘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알아요? 신학에서 이렇게 과학으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들이어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성질들은 다 이제 있어서. 그래서 그럼 성질이라는 것은 지금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는 지들도 무한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죽고 또 살아서 죽고 또 살아서 죽고 또 사는 거를 반복해도 무한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무한대가 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내놓은 개념이라 가지고 지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울지마! 왜 울어? 천문학자들은 다루는 수가 되게 무한대만큼 크잖아. 막 읽을 수도 없는 수를 다뤄야 되잖아. 이렇게 10억 광년이라는 건데 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0의 8승 곱하기 30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노답이잖아. 읽을 수도 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걔네들이 막 수를 진짜 무한에 가까운 수를 되게 많이 다루거든? 근데 무한대가 신의 영역에 있으니까 지들도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로고 만들었어요. 결국 인간계를 다운시키려고.
10의 10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로그로 만들어가지고 10으로 다운시켰어. 티코브라이가 이거 이 숫자를 맨날 읽고 쓰다 하다 보니까 눈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계로 데려와서 다시 요 안에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숫자를 데려와서 해가지고 아직 여기를 아무도 못 넘어갔어요. 천문학 하는 애들도 이제 노답이어가지고 계산이 안 되니까 그 새로운 기호들 졸라 많이 만들어낸 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AU라고 하자, 뭐 파색이라고 하자, 뭐 했고 노답을 만들어놔가지고 1파색이 몇 킬로냐? 그런 거 안 해오냐 요새? 그냥 파색은 파색이죠. 그걸 하면 어쨌든 이제 금방 세잖아요. 숫자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수도 없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토가 얘기한 그 집합과의 그 대응 관계를 갖고 그걸 세자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3개, 알레포 0, 2, 3까지, 아니 0, 1, 2 3개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한대랑 이 무한대 사이에 또 다른 무한대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한대의 연속성. 그게 7대 난제. 그래서 이걸 풀면 10만 달러 주겠다고 해서 토마스 에디슨 연구소에서 무한대와 무한대 또 다른 무한대가 있는 노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칸토는 미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인정을 받아서 죽은 거죠. 정신병원에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걔가 뭐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내 말이 맞다고 이거 보라고 막 그러는데도 그래서 수학 교사하다가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신앙적인 것도 좀 건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너는 왜 이거 몰라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 공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여튼 이제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질은 뭐냐면 수렴하는 결국 수렴성의 성질입니다. 수렴성의 성질.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쓰긴 쓸 건데 수렴성의 성질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렴하면 이제 이 극한 구조를 이렇게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구조 있잖아. 극한 구조를 숫자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숫자 이렇게 여기 이제 실수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친숙한 단어인 숫자와 같다. 이게 이제 성질의 의미입니다. 복잡하게 쓰여지는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변수가 n이라는 거죠. 변수가 아니면 컨스턴트는 극한에 영향을 받지 않죠. 이거는 저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컨스턴트가 수역으로 곱해져 있으면은 얘는 밖으로 튕겨낼 수 있죠. 이게 극한에서 이제 뭐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건 이제 컨스턴트에 대한 정리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베타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을 이렇게 그죠? 이게 연산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이거 당연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수렴했으니까 그냥 숫자처럼 연산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그냥 숫자처럼 연산한다. 근데 뭐냐면은 극한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게 여기서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극한 리미트를 수열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수렴할 때만 할 때만 자 이게 둘 다 수렴할 때만 극한이 분배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조금 독특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렴하면 연산 가능하다. 곱하기 나누기 가능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을 수렴했으니까 그죠?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가능한 거예요.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라고. 수렴하면 이거 안 쓸 거야.
숫자로 쓸 거예요. 이렇게. 숫자 연산은 우리 잘하니까. 그런데 수렴했어. 둘 다 수렴했어. 그러면 리미트가 분배가 가능하다. 여기 지워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는 여기가 이제 베타분의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무한대로 갈 때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는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0이 아니고 bn이 0이 아니고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얘는 거짓입니다. 그죠? 얘는 거짓이고 그죠? 아 승진 진짜 잘생겼다. 어? 거짓이고요. 얘는 참이죠.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안 돼요. 숫자에서도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가 되는 것은 다 되는 겁니다. F가 연속이면 F가 연속일 때 F가 연속일 때 기본적으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겁니다. 좌극한 함수값이 같은 건데 연속이라는 사실을 리미트가 F를 뚫고 간다는 개념으로 조금 쓸 거예요.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는데 f가 연속이면은 f를 겉에다 놓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지 이런 상황으로 다시 말해서 합성 상황에 쓰겠다는 겁니다. g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g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가 연속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f 안에다가 리미트 때려 넣으면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래서 gx를 계산해서 f를 다시 넣어주면 돼요. 연속이면 합성상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금 저걸 왜 씁니까? 함수 안에다가 수열을 합성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나오냐면 저기 뭐야 등비 수열을 로그에다 합성하면 무슨 수열 돼요? 등차 수열 되죠?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 합성하면 등비 수열 되고 그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연속 함수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도 뭐야? 연속 함수죠. 지금 이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죠. 다 했어? 내일 2시에 봐. 그래서 내일 너는 마플 교과서 가져와야 돼. 내일 무슨 요일이지? 칠 마플 교과서. 그래서 리미트 자 근데 수열에 극하는 n이 무조건 무한대만 가요. 그래서 졸라 쉬워요.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돼. 계산하는 거는 뭐 금방이에요. 금방 뭐 안 풀어줘도 여러분 다 할 줄 알면 금방 하는데 그런 거지. 기억 니은 디귿이랑 여기서 이게 돼요? 이 느낌만 좀 처리해주면은 이게 뭐 이 용어가 뭐예요?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만 넘어가면은 여기는 틀릴 게 없거든요. AN이 나오면은 이게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속 함수일 때는 F는 그냥 제끼는 거야. 나중에 함수를 하는 거야. 네?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으면은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야. 수열의 극한을 취해서 로그를 나중에 해주는 거야. 지수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른 함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p에 an 타입이 있으면은 지수를 나중에 계산하고 리미트를 지수상에서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뭔가 합성돼서 그 AN 부분을 지우고 AN 부분 지우고 PX가 연속인가 그걸 따져봐. 그럼 그냥 무조건 여기다 갖다 들이대놓고 하는 거야. PX가 불연속이면은 좌우 칸을 따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 칸에 대해서 이제 분리되는 부분들을 구간별로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시그마는 이제 덧셈을 여러 개를 해놓은 거거든요. 덧셈의 연장이거든요. 이거랑 덧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그죠? 이게 수렴한다면, 수렴이 가정이 된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덧셈이 시그마니까 연속성하고 관련 없이 그냥 수렴성만 보장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는데 얘는 따로 해야 되겠다. 이건 따로 합시다. 수렴성이 보장돼야 하는 거니까. 됐어. 일단 여기까지 몇 개 문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